한국전력이 추진하는 동해안 심갑형 초고압 송전선로 사업을 놓고 한전과 주민들 간의 의견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주민들 사이에서도 입장이 엇갈리면서 갈등 해결은 갈수록 안개 속입니다.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각 지역마다 지역화폐를 이용한 재난지원금 지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화폐 도입 신중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강릉시가 회산지구와 시내권을 잇는 홍제교를 28일 개통합니다. 회산지구 내 부동산에 영향이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연이은 태풍으로 수해를 입은 양양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빠른 복구를 위해 각종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한전이 강원도 7개 시군을 관통하게 될 초고압 송전선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5년까지 공사를 끝내겠다는 계획인데 홍천과 횡성이 포함된 서부 구간은 송전탑을 놓을 위치도 정하지 못했습니다. 주민 의견을 수렴해 위치를 선정하겠다는 건데 주민 간 입장이 엇갈려 갈수록 안개 속입니다. 김선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동해안 심갑형 송전선로 건설 사업은 동해안에서 생산되는 전력을 수도권에 공급하기 위해 추진됩니다. 총 230km 선로에 500kV의 초고압 송전탑 440개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 선로는 도내 7개 시군을 관통하게 됩니다. 한전은 당초 내년 말까지 공사를 끝내려고 했지만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2025년 6월까지로 공사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동부 구간과 서부 구간으로 나눠 사업이 진행 중인데 지역마다 송전선로를 둘러싼 갈등은 여전합니다. 홍천과 횡성이 포함된 서부 구간의 입지선정위원회는 어느덧 10차 회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첫 번째 회의가 열린 이후 2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어디에 송전탑을 놓을지 정하지 못했습니다. 한전이 주민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지역별 주민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주민들 내부에서도 입장이 갈리며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주민 의견을 대표하던 횡성군 송전탑 반대대책위 위원장 자리가 공석인 데다 일부 지역 주민들이 별개로 한전과 단독 협상까지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전이 이렇게 각 개인을 찾아다니는 것보다는 전체 강원도민을 상대를 하든가 횡성 주민들한테 이러이러한 설명회를 군과 같이 해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경북 울진에서 평창을 잇는 동부구간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한전은 동부구간의 입지 선정을 모두 마쳤다고 밝혔지만 지역 주민들의 입장은 다릅니다. 이들은 입지선정위원회가 주민들 모르게 진행된 요식행위에 불과했다며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송전탑 근거리 가까이 사는 사람들은 안전 지금 극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도 지금 분란이 일어나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그러게 될 겁니다. 1차부터 13차까지 한 것이 주민 모르게 밀실 행정을 했으니까 원천무효라고 주민들하고 협의를 만들어서 다시 재논의하라는 거예요. 주민들과의 협상이 난항을 겪자 한전은 지난 2월 특별대책본부를 꾸렸습니다. 한전은 이미 합의를 마친 일부 마을에 공동사업비와 세대별 주민생활 안정지원금을 지급했다며 반대 주민들을 만나 사업의 타당성 등을 설명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반대 주민들은 수도권 전력 공급을 위해 지역 희생을 강요할 수 없다며 사업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어 합의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강원도 송전탑 반대대책위는 주민의 생존권과 환경권을 지키겠다며 28일 강원도청 앞 기자회견을 예고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선아입니다. 코로나19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각 지역마다 지역화폐를 이용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역 자금 유출을 막는 것은 물론 복지 혜택 수단으로 지역화폐가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건데요. 올해만 5개 지자체가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화폐를 카드형으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화폐 도입 신중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도내 첫 카드형 지역화폐인 영월 별빛고운카드 도입 10달 만인 지난 8월 발행수 2만 장을 돌파했습니다. 강릉시와 태백시, 동해시 등도 잇따라 카드형 지역화폐를 만들었습니다. 강릉페이는 도입 7개월 만에 17만 명 넘게 가입해 발행액 1,100억 원을 돌파했고 태백시 탄탄페이도 134억 원이 발행돼 5개월 만에 목표치를 초과했습니다.
지난달 출시된 동해페이는 출시 8일 만에 발생 금액이 2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최근 동해시 인근 지역에도 지역사랑 상품권을 다 발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그 지역 상권의 지역 경제 활성화 이런 소상공인들이 체감 매출 증대. 재난지원금을 지역 화폐로 지급한 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지역 화폐는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가장 효과가 빠릅니다. 특히 카드형 지역 화폐는 스마트폰 어플로 전자카드를 발행할 수 있고 사용액의 일부를 반환금으로 돌려주는 혜택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관광지 입장료 환급용으로 2,000원 소액 종이 상품권을 발급해오던 원주시도 전자화폐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 만들잖아, 가년은. 그러니까 2,000원짜리 갖다 시장에 와서 살 게 있어? 없지. 그러나 지역 화폐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재난지원금 지급 등의 영향으로 반짝 유행처럼 나타났다가 사라지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옆에 있는 지역이 성공했다고 해가지고 우리 지역이 반드시 성공하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도입을 이왕할 거라고 한다면 그리고 도입할 목적이 명확하게 되면 우리 지역에 좀 더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뭘까를 갖다가 초기부터 좀 고민하고 장기화되는 경제 위기 속 새롭게 조명받고 있는 지역 화폐가 얼마나 실효를 거둘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25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연이은 태풍 피해로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양양 지역 복구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최문순 지사와 김계조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등과 함께 양양군 현남면 하천 복구 현장과 납산 해변 등 해양 쓰레기 수거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정 총리는 김진하 양양군수로부터 피해 복구 상황을 보고받고 빠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이번 여름 태풍 마이삭과 하이선의 영향으로 양양 지역에서만 174억 3천만 원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동해시의 첫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13명이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확진자 A씨는 지난 19일과 20일 친척인 경기도 시흥시 132번째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확진 판정을 받기 전 병원과 의원을 방문해 확산 위험이 있었지만 대부분 이동 경로에서 마스크를 착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첫 확진자가 나온 동해시는 추석 연휴 고향 방문이나 수도권 지역 이동 자제를 시민들에게 요청하고 추석 명절 방역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많은지 요즘에 명절 있고 코로나 때문에 전화기 못 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좀 많이 보내지. 아무래도 적당히 갚아야지. 이게 너무 하니까 몸이 피곤하지. 근데 일주일 바빠서 1년을 피곤해. 강릉시가 회산지구와 시내권을 잇는 홍제교를 28일 개통합니다. 회산지구 주민들의 강릉 시내권 연결이 더욱 편리해질 전망인데요. 때문에 회산지역 부동산 시장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박건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시원하게 뻗은 교량 위로 강릉시청이 보입니다. 남대천으로 갈라진 강릉을 잇기 위해 새로 개설된 홍제교입니다. 사업비 245억 원을 투입해 지난 2017년 11월 착공한 홍제교가 28일 개통됩니다. 길이 161m, 왕복 6차선의 홍제교는 회산지구에서 시청, 그리고 시내권과 교동 택지와의 접근성을 더욱 높였습니다. 홍제교는 특히 회산지구 내에서도 아파트 단지가 밀집한 지역에 개통되면서 출퇴근 시간 교통체증 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산동 주민들도 홍제교 개통으로 강릉 시내권과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기 외곽이나 이런 데 갔다 올 때 항상 돌아야 되니까 여기서 바로 오면 좋고 또 주택단지가 많아서 하나 놨으면 좋겠어요. 편리하고 또 다니는 데도 불편도 없고 뭐 모든 게 그럴 것 같아요. 해산지구는 3, 4년 전부터 대단위 아파트가 잇따라 들어서면서 2020년 3월 현재 2,300세대 7,000명이 거주하는 신도시 지역 중 한 곳입니다. 강릉시는 홍제교 개통으로 강릉대교와 내곡동 통행량 분산은 물론 시가지 교통체증 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15,000대의 차량이 홍제교를 건널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렇게 교통이 편리해지면서 회산지역 부동산도 함께 들썩이고 있습니다. 부동산은 호재가 있으면 상승하기 마련인데요. 홍제교 개통으로 바로 회산지구의 호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동, 택지, 학원 등 인프라를 전부 다 쉽게 누릴 수 있다는 게 회산지구 아파트를 재평가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봅니다. 전문가들은 홍제교 개통을 통해 학원들이 밀집된 교동, 택지까지 이동 시간도 대폭 감소될 전망이기 때문에 회산지구에 대한 또 다른 소비층이 형성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회산지구 내 신규 아파트 단지 분양 소식이 이어지면서 지역 아파트 시세 변화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강원경찰이 25일부터 열흘간 추석 연휴 특별 교통관리에 나섭니다. 우선 25일부터 28일까지는 명절 준비를 위해 인파가 몰리는 대형 상점과 재래시장 주변 교차로에 경찰력을 집중 배치할 계획입니다. 특히 고속도로에서는 암행순찰차와 이동식 과속단속 장비를 활용해 음주운전이나 과속과 난폭운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합니다. 강원도가 코로나19 이후 시대를 대비하고 미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강원도 관광재단을 설립합니다. 강원도는 최근 강원도 관광재단 발기인 총회를 개최하고 재단 임원과 정관 등을 확정했습니다. 또 이달 중 설립 허가를 신청하고 강원도 해양관광센터와 강원국제회의센터를 통합 흡수해 오는 11월 정식 출범할 예정입니다. 강원도는 관광재단이 DMZ와 올림픽 레거시, 해양 스포츠 등을 주력 산업으로 성장시켜 주민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올해 속초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양미리 축제와 도루묵 축제가 모두 취소됐습니다. 속초시와 두 축제를 주관하는 어업인단체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해 축제 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축제 취소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어민들을 위해 수산물 팔아주기 운동 등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속초 양미리 도루묵 축제는 해마다 11월 초 개최되면서 전국적인 홍보와 어민 소득 증대에 기여해 왔습니다. 춘천시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이 90%에 육박하며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춘천시는 24일 오후 6시 기준 춘천 긴급 재난지원금 신청률이 89.5%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청 방법별로는 현금 16,000여 가구, 카드사 신청이 6만 8천여 가구, 읍면동 방문 신청이 2만 6천여 가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춘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은 카드의 경우 다음 달 16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한 오프라인 신청은 다음 달 30일까지입니다. 강원 상품권의 올해 판매액이 1,0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강원도는 올해 강원 상품권 판매액이 1,000억 원을 넘겨 지난 2017년 첫 발생 이후 3년간 연평균 판매액 256억 원보다 4배가량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하반기 특별 할인 판매 기간에는 월 100억 원 이상 판매됐습니다. 평창군이 2021년도 군정 시책 보고회를 열고 내년 중점 시책 사업을 점검했습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평창 문화예술 콘텐츠 센터 건립 등 신규 시책과 평창군 전용 서체 개발, 시설관리공단 설립 등 역점 시책 100여 건을 점검했습니다. 예산은 2,47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1,400억 원 정도 감소했습니다.